시장을 이겨라입니다. G20 회의가 이제 이번 주로 닥쳐 있고요. 중동에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고 관망하는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마조마사실합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카드로 자기 입지가 좀 불안하면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해석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란과의 고조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유조선 피격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무력 충돌이 네.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나온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갑자기 뭐 고조가 됐던 부분들이 완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57불까지 WTI 기준으로 좀 올랐는데요. 저희는 고조가 이란과의 그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은 뭐 60달러 선 이상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란과 미국과의 그 긴장감이 이라크와 미국과의 긴장감과 비슷한데요. 그때 당시 한국 주식시장 흐름을 보시면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흐름을 받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P 500 흐름 같은 경우는 과거 이라크 전 때를 보시면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보다는 좀 더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다행입니다. 드론은 무인기잖아요. 만약에 유인 정찰기에서 미군 조종사가 만약에 사망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커졌을 텐데 말이에요. 예, 유가의 불안으로 좀 연결을 시켜서 주목해 봐야겠고요. 제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있는 이제 금토 있는 G20 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그저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 G20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망 심리를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최악의 국면만 피하자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것만 피해도 시장은 좀 안도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극적인 협상 타결보다는 90일 이후에 또는 3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충격은 좀 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도랠리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미국 경기라든가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도랠리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한 2150, 커봤자 217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도랠리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경기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심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상회담 이후에도 경기 지표를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큰 폭의 랠리보다는 좀 더 박스권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G20 정상회의 미중 간의 회담의 기대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가져가면 실망하기 때문에요. 지수 전망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7월이에요. 그러면 대략 지금 지수대에서의 좀 횡보 구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름장은? 네, 일단 7월 같은 경우엔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지수가 30%까지 올라왔는데 과거에 30%까지 그 확률이 올라왔을 때가 9번 있었고 그중에 8번은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의 상관계수가 너무나도 높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수출이 개선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일단은 페드가 금리 인하로서 스탠스를 좀 바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를 오히려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 인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얼마만큼 안 좋아질 수 있는지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달에는 뭐 코스피 흐름을 2200선 정도로만 좀 상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뭐 극적인 협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안도랠리의 폭은 크지 않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저희는 좀 박스권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주식을 팔라 그러길래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주식이 뭐 계절적으로 뭐 그러면 됩니까? 그랬는데 5월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여름장도 사실 별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다음 주 오시면 또 이제 7월 시작하면 7월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드디어 이제 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1160원, 50원대 왔는데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는 도움이 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2020년을 바라본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이것을 미리 반영하기보다는 뭐 안도랠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제조업 지표가 50.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50이 기준선을 내려왔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안도랠리 트리거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제조업 지표가 50선 가까이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려면 이 침체에 대한 확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좀 강도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요소는 아직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과의 갈등.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고조가 되면 다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본다면은 박스권 흐름 예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7월 얘기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